네, 이번에는 확률 미분 방정식에서 어쩌면 유용할 수도 있는 변환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변환입니다. 먼저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떤 SD가 있을 건데요. 이 확률 미분 방정식을 구성하는 계수함수 B랑 시그마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충분히 매끄러워야 됩니다. 먼저 트렌드 텀은 C1 정도는 돼야 되고, 그리고 디퓨전 텀은 C2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이 디퓨전 텀 함수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함수 값이 포지티브가 돼야 되죠. 네, 그리고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수들이 생긴 꼴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시그마와 B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가 바운디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그마 분의 1이 플러스 무한대로 적분을 시켜도 발산해버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적분을 해도 발산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0에서부터 플러스까지 시그마 분의 1을 적분한다든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발산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확률 미분 방정식의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 정리의 증명입니다. 네, 이거는 일단 어떤 철학에서 시작한 거냐면 적당하게 변수 변환을 잘 해서, 그러니까 이 디퓨전 텀이 일정하게 만들어버리는 테크닉을 쓰는 겁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 가정하고 싶은데요. 네, 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S3가 계수함수 드리프트 텀이랑 그리고 디퓨전 텀이 모두 립시츠 컨티뉴어스인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해가 존재한다 라는 거는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피카드 이터레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구할 수 있겠죠. 네, 이 변환에서의 가장 핵심은 어떤 적절한 변수 변환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확률 미분 방정식을 잘 바꾸는데, 그때에도 어떤 디퓨전 텀이 있겠죠. 그것의 개수가 1로 딱 고정이 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어떤 함수를 정의합니다. 디퓨전 텀을 날려버리고 싶은 거니까 x마다 이렇게 시그마 분의 1을 적분한 함수를 정의합니다. 뭐 일종의 볼테라 오퍼레이터를 먹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일단 시그마가 충분히 매끄럽고 또 적분이 잘 되도록 만들어진 녀석인데 뭐 무한대사나 발산하는 녀석이니까 일단 이걸 어느 정도 적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fx에다가 우리가 해가 되었으면 하는 프로세스인 xt를 넣었을 때 이것이 잘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세스가 잘 존재한다면 이것에 이토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전개해보고 싶은데, 일단 f'은 이 함수를 미분해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저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런 프로세스가 잘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처음에 썼던 거를 이렇게 디퍼런셜 폼으로 쓰게 되면은 dxt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쿼드라틱 베리에이션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왼쪽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꽤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dt와 dwt를 따로 나눠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 분의 b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프라임, 이런 것들 안에 다 xt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왼쪽에는 fxt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일관성 있게 써주고 싶은데, 일단 한 가지 관찰하고 싶은 거는 시그마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지다 보니까 시그마 분의 1로 적분해서 만든 함수인 f는 일단 적어도 1대1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유한한 값에서는 발산하진 않고, 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나 플러스 무한대 각각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걸로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f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g라고 할게요. 이거는 f의 역함수인데 이것이 R에서 R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울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값이 잘 정의가 되게 하려면은 위의 이퀘이션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위의 이퀘이션을 이제 f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y만을 이용해서 쓰게 된다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안에 전부 다 g라는 함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얘를 일종의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합성함수 꼴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만약에 진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y가 스트롱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존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확실하게 해가 존재하려면은 아까 전에 봤던 이토 시대에 나왔던 정리에 따르면은 각 개수가 모두 립시츠 컨티뉴어스 하면 되는데, 이 디퓨전 텀은 지금 간단해졌죠. 이게 유닛 디퓨전 텀이 되었으니까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텀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g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함수도 모두 매끄럽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함수 드리프트 텀이 립시츠라는 거는 미분한 값이 바운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함수가 바운디드 디리버티브를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h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g''이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대한 함수가 미분이 되고 g 합성을 하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g''이 뭔지 조금 관찰을 해보고 싶은데, gx는 f 인버스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fx는 시그마 분의 1을 적분을 해서 만든 함수죠. 그러니까 g''이라고 하는 거는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미분한 것분의 1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역함수를 집어넣어주면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 f'을 계산하면 시그마 x분의 1이 될 건데,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분의 1이면은 그냥 시그마가 나오겠죠. 그리고 f 인버스 x는 사실 g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h'은 시그마 gx를 이렇게 곱한 녀석과 이렇게 아직 미분이 덜 끝난 녀석에다가 gx를 집어넣는 것이 합성이 곱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조금 귀찮은 계산 한번 해보면은 이런 함수에다가 gx를 합성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근데 왼쪽도 gx를 합성한 시그마고 오른쪽도 어쨌든 gx를 합성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시그마를 하나씩 없애줘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얻었는데 이제 익숙한 식이 나왔죠. 원래 정리해서 나왔던 조건인데 b' 빼기 2분의 1 시그마와 시그마 더블 프라임 빼기 시그마 분의 b 시그마 프라임. 이게 바운디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바운디드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바운디드가 됩니다. 애초에 함수 자체가 바운디드이긴 한데 g라는 x는 지금 R에서 R로 다 가는 함수니까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리고 원투원 원투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든 다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운디드가 된다는 것이나 조건에서 있는 바운디드인 것이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Y로 만들어 놓은 이 SDE는 스트롱 솔루션을 유니크하게 가지겠죠. 이것이 립시츠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이 솔루션을 유한한 시간 안에 무한대로 발산해버려서 죽어버리거나 뭐 그런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솔루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에 이 Y를 만들고 나면 다시 적당한 함수로 변형을 시켜서 X를 만들 생각이었죠. 이렇게 G를 이용해서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G를 합성해줍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아까 전에 했던 계산이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토 공식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SD의 스트롱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니크 스트롱 솔루션이 된다는 것은 Y가 유니크 스트롱 솔루션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고, 그리고 변수 변환을 통해서 이 SD의 다이나믹을 만족시키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해서 해를 얻게 됐습니다. 조건을 외우는 건 좀 까다로운 일인데, 근데 일단은 해를 구했죠. 이것을 구해서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이그젠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솔루션들은 많아요. 근데 굳이 람페르티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쉬운 것들이 많아서 왠지 람페르티 트랜스포메이션을 떠올려야만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퀘이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이런 확률 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대충 짐작하기에 이런 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항상 파지티브인 꼴로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대충 익스포넨셜의 꼴을 가진 함수가 되겠거니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참 풀기가 어렵겠죠. 짐작도 안 되니까 어떤 이그젝트 솔루션을 가지는 것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것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람페르티 변환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x 미분했을 때 꽤 괜찮은 편이고 시그마도 이렇게 튀지는 않아가지고 b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여기서 약간 아까 정리해서 나온 조건이랑 좀 안 맞는데, 지금 b가 R에서 R로 가는 게 아니라 0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도메인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시그마도 마찬가지예요. R에서 R로 가는 게 아니라 0부터 무한대부터 정의가 되겠죠. 당연히 b가 저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에러가 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위 정리를 증명할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f가 R에서 R로 가는 것을 만들고 인젝티브 바이젝티브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은 g를 인버스를 구했을 때 R에서 R로 가죠. 근데 바뀌게 되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f를 도착하는 것을 좀 바꿔주고 인버스를 또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증명을 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같은 결과가 얻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하면서 변환을 해봅시다. 일단 뭐 B'은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B' 필요 없죠. 이게 되고 시그마 프라임은 1,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식이 바운디드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데 B' 하고 시그마 분의 시그마 프라임하고 B를 곱하면은 여기서 딱 거슬려 버렸던 알파 로그 X가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시그마를 두 번 미분하면 0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알파만 딱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바운디드죠. 바운디드 함수죠. 그래서 람페레티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x분의 1을 0은 좀 그렇고 엡실론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fx를 만약에 정의하면은 엡실론은 그냥 임의의 숫자인데 이거는 x를 무한대로 보내든 x를 0으로 보내든 다 발산해서 그래서 일단 조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잔단사 함수를 만들기도 좋고요.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용하려고 했던 트랜스폼이 사실 요거거든요. 근데 fx는 시그마가 지금 x분의 1이니까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이 되는 거겠죠. 정확히는 바로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하고 x는 로그 x 빼기 로그 엡실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게 이렇게 xt를 집어넣은 거니까 아마도 이런 꼴이 될 거예요. 그러면 g라는 함수는 여기서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엡실론 지금 거슬리네요. 이거 엡실론을 다 1로 정합시다. 그러면은 로그 1은 0이니까 깔끔하게 지웁시다. 그러면은 gx를 정의할 때 f의 인버스로 정의할 거니까 이거는 익스포넨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xt를 y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g를 이용해서 yt를 되돌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dy는 아까 전에 봤던 저렇게 생긴 좀 복잡한 변환을 한번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b랑 시그마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다음 y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x로 나누고 그다음에 2분의 1 시그마 프라임을 하면 1이니까 이렇게 두고 나면 a 로그 x만 딱 남고 끝나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짝 참고로 해주면은 알파 로그 x 자리에 gy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에다가 yt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상쇄가 돼서 알파 yt dt 그리고 브라우니안 모션 다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니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올슈타인 룰렌베크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풀 때는 일종의 테크닉이 있는데 이거는 안자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를 미분해 봤을 때 yt가 남는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계수 알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 변수와 공간 변수가 모두 있는 함수를 하나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e to the minus alpha t를 하고 x로 곱하는 함수 그리고 이제 이게 해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yt를 딱 집어넣는 거죠. 이건 어떤 프로세서를 만족할 거고 또 이 함수가 굉장히 매끄럽죠. 공간 변수로는 2번 미분되는 건 당연하고 시간 변수로도 한 번 미분 잘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토 공식을 쓸게요. 그러면 t로 미분한 거 한 번 그리고 dt 그리고 x 변수로 미분한 거 하나 dyt 그리고 2번 미분한 거 dyt의 쿼드라틱 베리에이션 있으면 될 거고 이게 사실은 2번 미분한 건 0이죠. 왜냐면 이 p에는 x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더 알파 t밖에 없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좀 쓰면은 이거 하나 그리고 이것만 나오고 끝나죠. 그러면 이제 dyt를 풀어보면 이제 이거는 이거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 됐죠. 그래서 왼쪽에는 이게 생겼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생겼으니까 이만큼이 상쇄가 되겠죠. 남는 거는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t의 dwt 이거만 남죠. 여기 좀 이상한 식을 썼네. 그러니까 가장 왼쪽을 보면은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t의 yt가 되고 오른쪽은 이 꼴이 됐으니까 디퍼런셜 폼으로 쓰긴 좀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씁시다. 그러면은 이 t에서 yt가 있고 얘는 이제 초기 텀 y0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dwt를 따라서 이토 적분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스트롱 솔루션이 되는 건데 저는 yt를 얻고 싶으니까 yt를 얻고 싶으면은 양변에 e to the 알파 t를 곱해서 요거 더하기 이거는 적분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죠. 알파의 t 빼기 s 이것에 그래서 어떤 브라우니안 모션 같은 느낌의 값이 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죠. 네, 이게 올슈타인 룰렌베크 프로세스를 푸는 쉬운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원래 뭘 구하고 싶었냐면 x를 구하고 싶었죠. 근데 x를 어떻게 구했냐면 g라는 함수를 구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g는 익스포넨셜이죠. 그래서 x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게 익스포넨셜이니까 익스포넨셜에다가 안에 있는 걸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